미성년자의 약물까지.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. 유명 그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 이 불법 촬영 관련 소식. 자, 60여 개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. 더 나왔죠. 네, 어제 이 남성이 침실이나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성관계 영상을 찍고 또 몰래 보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은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100여 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애초 발견됐던 그 영상, 그러니까 한 6개월여 동안에 62개의 영상을 촬영을 했다.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나온 영상, 불법 영상 아주 오래전부터 촬영이 됐더라고요. 네, 지금 자료화면 나가는 것처럼요. 이 정도면 거의 편집 중인가 싶을 정도예요. 맞습니다. 2013년부터 저렇게 연도별로 그리고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. 그리고 뭐 숙박업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의 장소에서의 촬영한 영상 100여 개, 사진도 한 120여 장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 아예 미성년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. 제보자 입장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범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다면 죄질의 문제는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에 근접하는 사진과 사람들을 만나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03년생을 만났다. 그 당시에 만 18세에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올 1월까지 최근까지 03년생 6명, 04년생 1명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, 이 사람도 뭐 할 말은 있겠죠. 할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. 일부러 나 미성년자 찾은 건 아니다. 20살만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더라라고 하는데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리해 놓은 거에 나이를 적어놨잖아요. 예. 나이를 적어놨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다. 그럼 왜 미성년자 몰랐다는데 나이는 왜 적어놨냐 그러니까 듣고 알았으니까 그때 적은 거라는 거예요. 자, 소장님.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짜 연도별로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. 참 저는 이게 그리고 정말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수백 차례 그런 촬영을 했다는 거 보면서 당연히 이건 관음증 성도착 저는 약간 그 중독도 있다 이거는 네.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. 네.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허약한 자존감을 이런 식의 어떤 여성과의 관계나 이런 걸로 채운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자기 과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.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. 이것이 사실은 본인의 열등감을 채워주는 것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적으로 많은 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저질적인 사건에 논평도 하기 싫은 이유가 저희 아들이 03년생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친구들이 그 여자아이들이잖아요. 예. 너무나 풋풋한 소녀 18살 아이들이에요. 이런 아이들을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. 예. 자, 보통 이런 불법 촬영에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. 약물이죠. 자, 불법 마약에 대한 역시 사실도 드러났어요. 네, 애초에 영상을 제보했던 제보자 이 불법 촬영뿐 아니라 이 남성이 불법으로 마약성 물질을 흡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바로 케타민인데요. 케타민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병원에서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. 투약하면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은 약품인데 일단은 이 케타민 전자담배 기기로 피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승희 의원님, 우리 네. 가족 여러분들도 이 남성의 어떤 신원에 대해서 일부 매체에서 특히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약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일 커지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봤을 때 이 남성 우리는 지금 이름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특정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
이 동영상 자체가 불법 촬영물이잖아요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해요. 그리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신상 공개해야 되는 사건이고, 또 지금 갖고 있는 이 케타민이라는 그 마약성 물질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나 케타민 이거 그냥 마취약이잖아요. 이거 그냥 신기해서 한두 번 했는 게 다예요.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케타민을 어떻게 구입했는 거냐 물어보니까 뭐 제 주위 사람들이 가져왔는 거죠. 그리고 뭐 필요하면 제가 돈을 내고 뭐 그들이 필요하면 그들이 돈을 냈을 거예요. 라고 너무나 제3자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피해 여성들 사실 케타민에 대해서 스스로 그 케타민을 했는 것이지 피웠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여자들이 권유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폈다.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데 제보자의 얘기는 또 전혀 달라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제보자인 30대 남성에 의하면 이 권 씨가 여자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가려고 그러면 베란다 나가지 말고 그냥 실내에서 피워 이런 식으로 전자담배를 건넸다는 거예요. 그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약을 권한 거나 똑같은 건 거죠. 그리고 이제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의 일부 여성들이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자, 변호사님,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남성 어떤 혐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불법 촬영, 카메라에 온 불법 촬영, 거기에 이제 마약류,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성폭행을 저지른 거라면 중간간까지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. 예. 자, 이렇게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그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들도 막 그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이렇게 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 7년 전에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해당 골프 리조트 이 빌라가 있답니다. 그 리조트 안에 거기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신 골프장 이용 선불 카드를 받아가라고 했다. 그래가지고 회장님 너무합니다.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그 고발 프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집 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.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